5G는 LTE보다 4배 빠르다. 와이파이는 모바일 데이터보다 항상 빠르다. 정말 그럴까요? 매달 비싼 5G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4년 최신 측정 데이터로 와이파이, LTE, 5G의 실제 속도를 비교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5G가 LTE보다 오히려 느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와이파이 vs LTE vs 5G. 과연 누가 진짜 빠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집에서 넷플릭스 UHD로 보는데 자꾸 버퍼링이 걸려서 짜증났던 경험이 있어요. 와이파이를 끄고 5G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항상 5G가 와이파이보다 빠른 거야? 하는 의문이 들었죠. 반대로 친구는 매달 5G 요금제 비싼 돈 내고 쓰는데 5G랑 LTE랑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LTE로 바꿀까? 하더라고요. 특히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서는 5G가 오히려 더 느리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2024년 한국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5G가 최대 20Gbps, LTE가 100Mbps, 와이파이 6가 9.6GBps/s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 속도는 이론치와 크게 다르죠. 5G는 평균 1026MB, LTE는 178MB, 와이파이는 환경에 따라 300에서 1200메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공률이란 개념부터 이해해보세요. 여기서 성공률이란 예를 들어 UHD 영상을 끊김없이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UHD 영상 스트리밍 시 5G는 99.7%의 성공률, LTE는 98.1%의 성공률, 와이파이는 97.4의 성공률. 수치상으로는 5G가 약간 앞서지만 사실 세 가지 기술 모두 UHD 영상을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고화질인 8K 영상으로 가면 5G는 89.3의 성공률, LTE는 72.1의 성공률, 와이파이는 68.9의 성공률. 여기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더 중요한 건 이 수치조차 평균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환경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의 5G 속도는 1133MB, 반면에 전북 익산군에서는 607MB, 약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5G의 양명성, 5G는 현재 이론상 최대 20GB, 한국 평균 1026MB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개방된 공간, 5G 기지국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 5G는 장애물 투과력이 약합니다. 콘크리트 건물 내에서는 신호 강도가 28dBm 감소하면서 속도가 37.4%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기술을 사용하는 초고속 5G는 건물 내부 침투가 더 어렵습니다. 둘째, 이동 중 성능이 불안정합니다. KTX 같은 고속 이동 환경에서는 414MB까지 떨어지며 터널 구간에서는 더 심각한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5G는 열린 공간에서 대용량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 최적화하지만 실내나 이용 중에서는 기대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LTE의 지속적 진화, 놀랍게도 LTE는 2024년 기준 평균 178MB, 최대 450MB까지 기록하면서 초기 5G와 비슷한 성능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캐리어 어글레이션 발전 덕분입니다. LTE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커버리지입니다. 건물 내부에서도 신호 감소가 32% 정도로 5G보다 약간 적고 전국 어디에서나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환경에서 오히려 5G보다 LTE가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와이파이의 숨은 변수. 와이파이는 가장 복잡한 변수를 가진 연결 방식입니다. 최신 와이파이 6는 이론상 9.6GB, 실제로는 1.2GB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성능은 여러 요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첫 번째,
인터넷 회선 속도. 대부분 가정은 500MB급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와이파이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회선 속도 이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리와 장애물. AP와 5m 멀어질 때마다 35%, 벽 하나당 15%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동시 사용자. 같은 와이파이를 여러 명이 사용할수록 속도가 분산됩니다. 네 번째, 주파수 간섭. 주변 다른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등이 간섭을 일으켜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와이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지연입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지연 시간은 와이파이가 12ms로 5G LTE보다 우수합니다. 물론 공유기 과부하 시에는 150ms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각 기술의 장단점을 살펴봤으니 실제 사용 시나리오별로 최적인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고화질 스트리밍 또는 대용량 다운로드를 할 때 최적 환경은 와이파이. 이유는요, 데이터 무제한, 안정적인 속도, 특히 기가비트 인터넷 회선이라면 더욱 유리하고요. 두 번째, 이동 중 웹서핑, SNS, 음악 스트리밍, 최적 선택은 LTE입니다. 이유는요, 배터리 효율성, 안정적인 커버리지, 충분한 속도. 세 번째, 도심 지역에서 초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최적 선택은 5G. 이유는요, 최고 속도, 대용량 처리에 최적화. 네 번째, 온라인 게임, 영상 회의, 선택은 와이파이, 5G, LTE 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낮은 지연 시간, 안정적인 연결. 다섯 번째, 건물 내부, 지하철, 시골 지역, 최적 선택은 LTE, 와이파이, 5G, LTE의 우수한 건물 투과성, 넓은 커버리지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5G 전용 요금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주로 도심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LTE 요금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는 보통 월 5,000원에서 만원 더 비쌉니다. 두 번째, 와이파이 6 지원 여부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여 6GHz 대역에서 2GB 이상의 속도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고화질 스트리밍이나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체크해볼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LTE, 5G 듀얼 커넥티비티. 최신 모델들은 LTE와 5G를 동시에 연결하여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5G 커버리지가 약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빠른 연결 방식은 단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자신의 사용 패턴과 환경에 맞는 최적의 연결 방식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각 기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마트폰 구매와 요금제 선택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스마트폰 면세점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해서 문의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